특급 작전. 이슈 인터뷰입니다. 학교 폭력은 이제 한순간의 장난이 아닌 범죄로 인식되고 있고 사실상 범죄입니다. 그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지요. 최근에 충청북도 교육청과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서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죠.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의 차용복 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하고 충청북도 교육청이 업무 협약을 맺었지요? 네네. 네, 이 내용을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2011년도에 대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자살 사건 이후에 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여러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최근에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통해서 피해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이제 확인될 수 있는데요. 네. 학교폭력 문제는 그동안 이제 교육당국이나 학교, 시민들의 노력으로 수치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점차 저연령화되고 사이버 폭력 등의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북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북도 교육청과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이 만든 시민단체인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활동에 더 분발하자는 의미에서 네.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그냥 만들어진 협의회가 아니라 이제 시민단체군요. 네네. 그럼 이 협의회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협의회는 2000년도에 네. 중학생 딸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가 자신의 딸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서 네. 혼수 상태로 사경을 헤매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외면당하는 불합리한 그런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학교폭력 피해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단체를 결성하게 되었고 네.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족의 보호와 치유를 목적으로 2000년부터 이제 16년째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바로 이제 구체적인 활동 이전에 이제 굵직한 활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학부모님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게 현실인데요. 네. 우리 협의회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가족 상담을 통해서 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네. 또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위로 상담과 치유 캠프를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소극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대학생 멘토들과 이렇게 멘토링을 진행해서 꾸준하게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네. 또 학교폭력 피해가 심한 경우에 우울감 또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우리 협의회에서는 이런 피해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치유센터인 해맑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상처를 이제 좀 치유받고 다시 자신이 다니던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용복 부장님. 네네. 이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라는 것 자체가 없어야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런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학교폭력 피해자와 또 가족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서두에도 차 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폭력이 겉으로는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과거에 네네. 비해서 더 지능화되고 범죄화되고 또 피해가 네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지능화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피해자, 가족들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요거는 단순히 학생들 간의 문제로만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한 가정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고 네. 또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 가정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네. 심지어 이런 아이 문제로 부부간의 사이가 벌어져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고 네. 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된 경우에는 네. 부모 역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네. 그 심신이 피폐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 학교 폭력은 청소년기의 성장통이 아닌 범죄로 이렇게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인식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피해를 당한 학생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풍비박산이 나는군요. 예. 네네. 지난달에 도교육청과 함께 힐링 캠프도 진행을 했죠. 네네. 어떠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이 힐링 캠프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라는 큰 사업의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 전국을 이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네. 위로 상담가를 양성해서 찾아가는 위로 상담 서비스를 하고 네. 또 피해 가족들이 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힐링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 또 대학생과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네. 지난 2월에 이제 진행된 충청 지역 중부 권역의 힐링 캠프가 이제 2월에 진행됐고 네. 또 앞으로 8월까지 이 4개 권역의 권역별로 이런 힐링 캠프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참가했던 피해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일단은 만족도 조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반응을 좀 봤는데요. 네. 피해 가족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요. 네. 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 캠프 이후에 학생들이 대학생 멘토와 연결돼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점하고 네. 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이 만나서 네. 또 서로의 아픔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던 그런 점에서 아주 큰 만족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차 부장님, 혹시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자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게 없습니까?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이제 많이 좋아진 편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센터인 해맑음 센터 운영도 네. 사실은 교육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서 가능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학교 폭력이 현재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되니까 정부의 노력도 이제 같이 덩달아서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데 예. 실제로 보면은 이제 2013년에 전국에 31개의 학교 폭력 피해자 전담 기관이 설치 운영됐었는데 네. 해마다 이제 이런 예산이 또는 지원이 줄어서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 네. 또 이제 축소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같이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에 정부와 학교, 시민들이 조금만 더 박차를 가하고 신경을 쓴다면 네. 학교 폭력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될 텐데 그런 이제 뒷심이 부족한 게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학교 폭력과 더불어서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학교라든가 가정을 가출한 이 가출 청소년들의 쉼터 역시 예산이 없어서 그들을 네네.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고 하거든요. 네, 아무튼 맞습니다. 이래저래 다 힘드네요. 네. 자, 앞으로 이 충청부터 교육청하고는 어떤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까? 충청북도 교육청은 이제 2015년에 생명 존중 우수 교육청으로 이제 선정될 정도로 관내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살 예방교육 이런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또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하고 같이 학교폭력 예방하고 피해 학생 및 가족을 위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 그런 활동을 네.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같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자, 끝으로 오늘 우리 차영복 부장하고의 인터뷰에서는 피해자들 그리고 또 피해자들의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가해자들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저희가 학교 폭력을
겪은 피해 학생하고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바로 그 가해 학생과 그 학부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이런 진정성을 보여줬다면 네. 이렇게 법적으로 또는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그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진정성 있는 그런 그 사과와 또 자신이 행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학교폭력 문제가 그동안에는 뭐 청소년기의 성장통 정도로만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네.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 지금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의 차영복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못을 하고도 그것이 잘못한 건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죠. 또 하나, 청소년들의 잘못을 보고 우리 아이는 잘못 없는데 저 아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폭력을 가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가해자의 부모님들의 생각, 참 답답하죠. 피해자와 가해자 반대로 생각해 놓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역지사지해 보면 과연 내 자녀가 피해를 당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예방이지요. 각 가정에서, 학교에서, 더욱이 사회에서